안녕하세요. 이화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의 유승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효과와 소비자 인사이트, 응용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5가지 기본 전략을 알아봤는데요. 3가지 응용 전략을 더해서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본 전략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은 5가지 전략들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배의 전략, 주목의 전략, 강제 노출의 전략, 기생의 전략, 마지막으로 관련성의 전략입니다. 이 5가지 전략들이 개별적으로 운용되는 것보단요, 서로 협동해 가지고 상승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이 전략에 더해서 3가지 응용 전략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요, 바로 무의식의 전략입니다. 디지털 사이니지 캠페인 입안에 있어서 소비자의 무의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심리학적인 기제가 바로 자동 점화 효과, 영어로 Automatic Priming Effect인데요. 여러분이 특정 아이템, 예컨대 맥주를 생각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치킨, 닭다리, 아니면은 기타 음료들이 막 떠오르겠죠? 어떤 특정 연상들이 퍼져나가서 자동적으로 연상들이 확대되는 것을 바로 자동 점화라고 합니다. 실제 우리 환경도 비슷합니다. 광고물을 봤을 때 자동적으로 점화된 여러 가지 연상들이 있는 거죠. 이 연상들을 잘 이용하게 되면 광고 효과를 크게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미국의 특정 마트에 가면은 천정이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층고가 높고 천정이 오픈되어 있는 공간은요, 이 사람들이 어떤 경외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간의 특수성이 사람의 무의식을 바꾼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번 사례는요, 광고와 연관된 사례인데요. 여러분들 길거리 다니면서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간판들 많이 보시죠? 한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요, 패스트푸드 간판들을 보면요, 조바심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장 박동수도 빠르게 뛰고요, 동공도 또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간단한 자극들이 실제로 우리 무의식, 또 나아가서 우리 신체까지도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이죠. 무의식 전략의 특징은요, 숨은 심리의 타점을 공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전적 광고 원칙은 바로 소비자가 이성적 존재라는 그런 가정에 근거해서 설계되어 있는데요. 마치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호모 이코노미쿠스, 경제적 인간관념과 비슷합니다. 이 사람은 냉정하고 전략적인 이성적 판단을 가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요, 인간은 정서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인간의 판단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제1전략인 무의식의 전략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약국에 가시면 디지털 사이니지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런 사이니지에 무슨 광고를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약 광고나 아니면 병원 광고를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다양한 형태의 광고가 집행이 가능합니다. 공간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소비자의 특성,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이 많을 것이고요. 또 숨은 심리를 고려해야 됩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근심이 많은 사람들이고요. 안전지향적인 마인드셋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행동도 고려해야 됩니다. 높은 집중도와 브랜드의 비교, 검색 활동의 증가, 긴 체류 시간 등이 특징입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광고를 집행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약 광고 대신 책 광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근심, 미래에 대한 불안들을 이용해서 책을 광고하는 것이죠. 다른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백화점에서 영유아 코너의 광고를 집행한다면 어떤 광고를 집행할 수 있을까요? 영유아 코너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따뜻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맞춰서 관련한 보험 광고랄지 다른 광고들을 집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무의식의 전략을 활용하면요, 단순한 광고주 매칭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를 발견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촬영한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영유아 코너죠. 영유아 코너 아래에다가 그래픽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 뱀이 기어가는 듯한 그래픽이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이렇게 그래픽이 곡선형으로 되어 있으면 사람들의 체류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보행도 상당히 느리게 걸어가는 경향이 있는 거죠. 간단한 그래픽 디자인 하나가 사람들의 소비자 행동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의식의 영향력은 상당히 막대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아이키아라는 브랜드의 매장 안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보시면 광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품 자체가 광고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제품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사람들의 주목도가 높아지게 되는 경향이 있겠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환경적인 그런 요인들을 활용해서 소비자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것, 이것도 역시 광고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전략은요, 맥락의 전략입니다. 사람은요, 또 미디어는 맥락 속에서 존재합니다. 디지털 사인지가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첨단의 미디어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광고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특정 장소의 공간, 시간,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메시지를 전달하는 미디어와 메시지를 소비하는 청중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 속에서 소통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 대한 이해가 결정적인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맥락의 전략은요, 공간과 시간,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맥락을 모두 이해해야 됩니다. 공간은요, 마트인지, 화장실인지, 사무실인지, 학교인지 이런 공간의 특성들을 의미하고요. 시간은 아침 출근 시간인지, 퇴근 시간인지, 주말인지, 주중인지 이런 것들입니다. 사회적 맥락은요, 공간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공간인지, 파티를 하는 공간인지, 업무 공간인지, 주거 공간인지, 또 미국이나 한국 같은 국가적인 맥락이 다른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맥락의 특성을 간파하고 광고 마케팅 전략을 입안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그 디지털 사이즈인데 사람들의 열을 감지하는 디지털 사이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열이 올라가 있으면요, 그거에 맞춰서 감기약을 이렇게 제안하는 광고인데요.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광고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Winter in Poland. It gets pretty cold, which means you are much more likely to catch a flu. And when you get one, you have to act fast. So, Theraflu, one of the world's leading flu treatments, wanted to give people a tool to help them recognize flu faster than ever. They created the first city lights that could actually measure if you have a fever, the first symptom of flu, in real time. At first, the sites looked like regular Theraflu outdoor ads, but we're equipped with a thermoscan camera, allowing you to actually check whether you have a fever. You could also send your thermoscan selfie to anyone you wanted. To your boss as an excuse for not going to work, for example, or to your girlfriend to prove that you really are hot. The Thermoscan City Nights reached over 100,000 people a day, with nearly 90% of people who measured their temperature stating that they would try Theraflu. We generated thousands of thermo selfies, and even one of a goldfish. Passers-by weren't the only ones talking about Theraflu's innovative device. A device that made looking after your health just a little bit easier. 상당히 흥미로운 광고죠. 이렇게 광고 미디어가 설치된 역사라는 맥락, 그리고 이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적 맥락,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가능성을 추정하는 것에 대한 맥락 등을 효과적으로 결합한 좋은 광고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도 상당히 흥미로운 광고 캠페인인데요. 디자인을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그런 광고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헤드폰을 끼기도 하고 핸드폰을 보기도 하면서 부주의하게 걸어다니고 있는데요. 이에 경각심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주의 집중을 해서 길을 건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상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광고죠. 소비자한테 어떻게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면서 길을 건너고 보행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광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맥락의 전략에선요, 사람들이 놓여있는 특정 공간, 시간, 문화적, 인간의 심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쇼핑몰에서 소비자의 보행 속도는 약 1.1에서 1.5 m/s 정도입니다. 이 속도는요, 문화권에서 따라 다르고요, 나이에 따라 다르고요, 또 혼잡도의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것에 맞춰서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주변부를 둘러보는 이런 탐색 행동, 영어로 이야기하면 browsing activity도 이 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또는 공간적 환경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식료품을 구매할 때, 핸드백을 구매할 때 둘러보는 브라우징 행동들은 달라지겠고, 이것에 맞춰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도 다르게 집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여타 차이들을 분석하고 디지털 사이니지 콘텐츠를 연출하는데 꼭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효과 응용 전략은요, 인게이지먼트 전략입니다. 소비자를 강하게 이끌 수 있는 매력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통해서 소비자의 몰입을 높이자는 그런 전략인 것이죠. 최근에 여러 가지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터치 스크린이나 3D 정보를 통해서 소비자와 디지털 사이니지가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 인터랙티브 미디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흔히 인터랙티브 디지털 사이니지가 노출형 디지털 사이니지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고 효과는 그 맥락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사이니지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노출형과 체험형이죠. 노출형은 말 그대로 미디어에 노출되는, 그러니까 보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5개 광고를 디지털화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브랜드 이름, 로고, 슬로건, 브랜드 인지와 이미지 제고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험형 디자인은요, 말 그대로 경험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상호작용을 만들고 사람들의 복합 감각들, 그러니까 만지고 보고 이렇게 어떤 냄새를 맡고 이런 것들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관계를 맺는 것, 또 우리 라이프 스타일과 연관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이 노출형과 체험형 모두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요.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쇼핑몰 이용자들에게 게임을 유도하는 디지털 사이니지입니다. 보시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사이니지를 통해서 게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뭘까요? 같은 게임을 여러 번 하진 않겠죠? 한 번 한 게임에 지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시도를 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게임을 또 제안하는 그런 형태의 사이니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소비자는 인터페이스가 복잡하면 실증을 느낍니다. 또 싫어하게 되는 거죠. 또 여러 번 사용했을 때는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몸을 막 사용하다 보면요, 몸이 불편했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사용을 중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인게이지먼트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터랙티브 디자인지에 지속적인 흥미, sustainable interest를 만들 수 있는 재미 요소를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비싼 하드웨어, 콘텐츠 제작비 이런 것들이 디자인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 요즘 모바일 미디어 활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바일 미디어와 함께 갈 수 있는지, 경쟁할 수 있는지, 또는 협업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디지털 사이니지는요, 단순히 광고 효과를 넘어서 공간 문화 매체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광고의 모델은요, 소위 이야기하면 헌팅 모델이었습니다. 사람이 있으면은, 소비자가 있으면은 소비자를 향해서 같은 광고를 여러 번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파밍 모델, 농사 모델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마치 소비자를 농사 짓는 것처럼 각종 지역에서 광고를 노출시키다가 특정 라이프 스타일의 시점이 되면은 광고의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광고를 강제로 전달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광고의 농사를 통해서 광고 효과를 얻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디지털 사이니지의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기본 요소와 체험 요소 모두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요소라고 하면요,
시각과 청각, 이거를 활용한 노출을 제고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이를 통해서 인지도를 높이고 태도를 높이는 그런 영향력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체험 요소를 통해서는요,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동 효과를 직접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를 더했을 때 소위 인게이지먼트 효과를 얻는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체험형 디지털 사이니지는요, 기본 효과와 체험 요소를 모두 간과하지 않고 결합해서 광고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광고 효과를 넘어서 공간 문화 매체로 성장한 디지털 사이니지, 조금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백남준 선생님의 전시회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1996년 작품이죠. 금붕어를 위한 소나티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갤러리에 보면은 있던 TV 모양의 장식물이 있고요. 그 장식물 안에는 금붕어가 실제 금붕어죠. 실제 금붕어가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디지털 공간 안에서도요, 생명이 살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작품이 전달하는 의미처럼 단순히 전략적인 광고 마케팅 효과를 넘어서 이 사람이 살고 동물이 살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공간 문화 매체로 디지털 사이니지가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